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반동현 대표 주요셉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제하고 좋은 만남을 갖다가도 결혼으로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서로 결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데이트 방법 미숙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데이트를 굉장히 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데이트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에서 대단히 능숙하다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많은 이성을 만났다고 데이트 방법이 아주 노련하고 데이트를 아주 잘하는 스킬이 있다는 거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데이트가 방법이 좀 미숙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데이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좋은 감정으로 아무 부담 없이 서로 편안한 교제를 나눌 때는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정말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어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가 저쪽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상호 충분한 신뢰관계에서 새로운 가정의 단계로 새로운 가정으로 두 사람이 이행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대단히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인데 많은 미혼 남녀들이 그냥 가벼운 연애, 가벼운 데이트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은 이성교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면 내가 데이트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성을 만나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유혹을 합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우리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십시오. 거기에는 단계별로 요금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고급 단계로 여러분이 돈만 많이 내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미혼자들에게 사탕발림을 합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특정한 남들이 대부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의 그런 조건을 놓고 상당수의 미혼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그런 사람을 충분히 회원으로 가입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 또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험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남성은 적고 누구나 괜찮다고 보는 여성은 너무나 많은 이런 성비 불균형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하면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그냥 결혼정보회사만 계속적으로 재가입해서 나이를 훌쩍 먹어서 결국에는 결혼의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사례를 제가 주변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외적 조건만 충족되고 그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이 정도의 회원이라면 얼마든지 그 가치를 할 것이다. 그만한 값어치를 할 거라고 자꾸 이런 시장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남녀 관계에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결혼했던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느냐?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만큼 커플을 맺어놨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만큼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통계낸 거 있습니까? 그거를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몇 건의 성혼 사례만을 갖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혼이 됐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이 된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만남의 기회가 전혀 없는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같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으니 고액으로 회원으로만 가입하기만 해보세요. 특별 회원으로 가입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양심을 갖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결혼 문화가 많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 결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보회사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풍요 속의 빈곤, 조건을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제가 진단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성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알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둘 때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데이트하는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데이트하고 나서 어떠한 단계로 나가는지 그걸 충분히 이렇게 고려를 하고 미리미리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례 중에 또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음식점을 선정한다면 그 선정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일방적으로 특별히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는 그 음식이 있는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만 가면 그 음식을 싫어하고 그런 장소를 싫어하는 상대방이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는 한쪽은 너무나 맛있게 먹고 너무나 좋았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억지로 먹고 아유 불편해 다시는 그런 장소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교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교제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행복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너무나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 그걸 다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자도 잘 맞춰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인데 때때로 남녀들이 대화를 할 때 먼 산을 보고 창밖을 보고 딴청을 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주변의 잡다한 것들에 신경을 쓰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특히 또 상대방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뚫어지게 상대방의 눈을 보거나 너무나 아래를 땅을 보거나 손을 깐짝깐짝거리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립니다. 때때로는 어느
분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빈 호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쓴 맥나라이라는 사람이랑 공동 저서한 책에 호감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대방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상대방 이성의 역삼각형이 있는 이 양눈 사이에 그 지점에 몇 %의 비중을 두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쭉 보다가 잠시 이렇게 딴 데 보다가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두 눈을 쭉 바라보는 것보다 그런 역삼각형의 그 면적이 포함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차분히 보고 진중하게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에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미숙한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맞춰갈 수 있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더 미숙하다면 얼마든지 배워가면서 우리가 데이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 주제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몇 마디 하면은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이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팁을 드리면 주제를 정해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그래서 5, 6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 대화를 풀어가면 그 주제에 맞춰서 이 주제가 끝나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또 이야기하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이 사람 참 대화를 잘한다, 이야기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몇 마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면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갑자기 말하다가 멈추지? 이런 대화법이 좀 미숙할 때 상대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주거나 의심을 사는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경우는 남성은 너무나 교제 단계에서 빨리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을 빨리 하고 더 빠른 신체 육체 관계로 진행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성보다 훨씬 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신을 받게 되고 의심을 사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옛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성을 사귀어서 함부로 몸을 굴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조금 더 마음을 추스르고 절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심과 존중심을 갖고 정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평생 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또 여성들은 지나치게 또 느긋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상대방이 열심히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항상 그러려니 해서 저 사람이 항상 저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엔 남성도 지쳐버립니다. 왜냐?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충분히 흡족할 만한 반응을 안 보이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내가 괜히 이렇게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남성이 실망하게 됩니다. 여성도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남성과 여성은, 미혼 남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제 단계에서 굉장히 실패 경험을 많이 겪고 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성 앞에 다가가면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유머를 많이 구사하는 것이 좋은데 남성들은 특별히 여성들 앞에 조금 더 유머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유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재미있는 유머집을 사례를 갖고 좀 가져가서 여성들을 좀 웃기려고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여성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8번째로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의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모습, 자기 관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는 자기 관리 잘합니다. 일 관리 잘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성 앞에 다가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실수하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성에게 매력 점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매력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나는 이래도 충분히 상대방이 날 받아줘 줄 거야. 아닙니다. 옷차림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성도 깔끔한 옷차림, 꼭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보이고 단정한 외모를 가꾸는 것. 얼굴을 과장되게 보이거나 뭐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어필을 하게 됩니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두발 상태도 잘 보여주고 또 요즘은 뭐 얼굴을 화장을 안 하는 이런 것이 뭐 유행한다 그러지만 화장을 하지 않아도 깔끔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청순하다, 뭐 나름대로 깨끗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단정하다 인상을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성의하고 나한테 올 때 너무나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럴 때는 또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대상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야지.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 때때로는 화장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때때로는 그런 스타일로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 남녀에게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까? 정말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럼 놓치지 않고 결혼하기 원하면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 지난날의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과 지금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혼까지 나가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헌신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만 존중받고 나만 배려해달라고 할 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혼자 살고 말지. 미혼 청춘 남녀들에게 의외로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함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또 열정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또 끈기 있게 서로를 기다려주고 한편으로 마음이 식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만나고 때때로는 헤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겪다가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고비를 넘어서서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사례도 그러고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결혼에까지 꼴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은 헤어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더 여러 번 경험적으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런 위기를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숙해가는 과정, 상대방이 진짜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확신하며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냥 쭉쭉쭉쭉 결혼해서 다 행복해.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주변의 성공 사례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가 나의 사례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미혼자들을 여러 사람을 또 결혼한 커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10가지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냥 건너가도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히 제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또 경청해 주시고 귀담아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 결혼하지 못한 미혼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